지난 시간까지 했던 육모평 정리 아마 집에서 다들 복습 작업하고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선생님 변형 자료 같은 것도 준비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시면 요청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육모평까지 잘 마무리를 했다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일은 일단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학작품들을 쭉 마저 정리해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외부 그러니까 지문 속에서 연시조 작품이나 혹은 가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중심으로 쭉쭉 치고 나갈 테니까 그걸 좀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시 정규로 돌아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채봉감별곡까지 작품 마무리 지었었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 챕터인 고전시가 10번 작품 오늘 제목이 배비장전일 거야, 그치? 자, 배비장전부터 진도를 나갈 거고요. 참고로 오늘 배우는 작품들 중에 상당수라고 해봤자 두 작품이지만 두 작품 정도는 심지어 이건 육모평 연계 작품들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그래서 계속 아까워하는 거야. 한 시간만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볼 걸. 아무튼 아쉬운 건 대로 두고 가시고, 자 그러면 고전 소설 배비장전부터 열어서 작품 지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몇 가지 체크 사항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배비장전 이 작품이 완전히 낯설진 않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작품도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작품이 맞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실 것. 첫 번째, 풍자와 해학이라는 코드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작품은 엄밀하게 딱 그냥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일부 지니고 있어. 그렇다고 배비장전이 판소리 5대 작품에 속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판소리에 가까운 특징들이 나타날 텐데, 자, 잘 봐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가 이 배비장전에 어떤 요소가 되는 거야? 내용 요소로서 문제화되는 부분과 형식 요소로서 문제화되는 부분들이 있겠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 또 육모평을 보면서 느꼈잖아. 산문 같은 경우에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작품 전체의 특징을 묻지 않고 특정한 부분의 특징을 묻더라 라고 하는 거 우리 열심히 배웠었잖아요. 그죠? 어서오세요. 방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형식 요소가 담겨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품을 시작할 거고요. 혹시 오늘 보조자료 없는 사람 있나? 오늘 거 알았어, 일단 필요할 때만 갖다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냥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비장전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고 접근해 주십시다.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일단 기본적인 스토리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의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 제주도에 사또가 아니고 왜 조절 들으니? 사또가 교체되는 타이밍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또가 변경되는데 그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또가 가면 그 밑에 비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이 비장은 비서실장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무나 각종 사무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사또가 옮겨지면서 이 새로 부임한 사또의 후임 중에 한 명이었던 후임이 아니지. 비장 중에 한 명인 배비장이 이제 제주도로 건너오게 된 거야. 그러면서 작품이 시작되는데, 일단은 작품이 시작할 때 참고사항, 배비장 앞에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장비장이었던가? 쌤이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간에, 자, 장비장인가? 다른 비장이 있어요. 근데 그 비장이 애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요한 인물이죠? 지문에서 나왔었죠? 애랑이라고 하는 기생에게 굉장히 욕을 보이는 장면이 보이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내가 새로 부임하는 새로운 장소구나. 이런 장소구만 하면서 걸어가는데, 저 앞에 다른 내 선임 비장이 기생한테 막 돈도 뜯기고 있고 막 엉망진창인 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배비장이 그 비장을 바라보며 하는 얘기. 저거 그 여자한테 그 치마폭에 휩싸여가지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하고 참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만, 난 절대로 저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그 비장의 또 신하인 방자라는 녀석이 나와서, 에이, 지키기 힘드실 것 같은데? 하죠. 비장은, 내가 다 볼 수 있어. 나 저렇게 편집품만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이게 멋지게 해낼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방자가 그래서 딜을 하자고 하죠. 당신이 애랑에게 빠지지 않으면 내가 우리 온 가족을 걸고, 만약에 애랑에게 빠지면 당신 나한테 말을 한 필 줘라.
근데 만약에 빠지지 않는다면 내가 온 가족과 함께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라고 말을 하죠. 참고로 이 두 개의 딜은 서로 공평한 딜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한쪽은 자신의 가족을 담보로 잡았고 한쪽은 당신 타고 다니는 말이나 한 마리 주소 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방자는 비장이 에랑이에 100%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딜도 걸겠죠. 아무튼 작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사건이 흐르자 문제는 이 배비장도 천연 남자라, 그래서 방자랑 에랑이가 둘이서 짜고 작전을 걸죠. 저 비장 연막이죠. 그렇게 해서 비장이 출동이란다, 어떤 행사,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에랑이한테 야, 저기 연못이 하나 있거든? 연못가에서 목욕해. 목욕을 하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장이 딱 지나가는 타이밍에 에랑이 얘를 유혹한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유혹에 푹 빠져가지고 비장은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 저건 누구냐? 저 여자는 어떤 애냐? 나는 저 쟤랑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방자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야, 저 사람 누군지 알아보고 저 사람을 내가 한 번쯤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관계 좀 만들어봐 라고 말을 하는데, 방자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처럼 에랑한테 애가 타게 만들죠. 자, 애가 타게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 일이 끝난 뒤에 이제 비장은 안 되겠어. 야, 돈 줄게, 돈. 얼마면 되겠어?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 하다가 나중에는 100냥을 딱 던져줘요. 큰 돈 주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돈 한 1000만 원 이렇게 주면서 방자한테 야, 방법은 만들어줘. 내가 꼭 이 여자랑 만나보고 싶단 말이야 하면서 만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방자가,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얘기 시작이야. 그래서 이 방자가, 자, 에랑이를 만나러 가려면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니까 내가 말하는 말 잘 들으세요 한 다음에, 첫 번째, 개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벙거지를 쓰고 일단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지지 않니? 이 두 개의 단어, 우리가 어떤 작품에서 많이 보던 단어들이야? 봉산탈출. 기억나십니까? 봉산탈출에서 양반을 비판할 때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달소반이라는 반자 쓰시는 양반이 나오신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개 레벨로 끌어들인 옷을 입고, 두 번째, 벙거지도 봉산탈출에 나오잖아. 말뚝이가 등장할 때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벙거지를 쓰고 나오지. 마부가 쓰는 모자예요. 벙거지 모자 뭔지 알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생긴 모자. 아무튼간에 자, 그런데 어쨌든 자기는 만나보고 싶으니까 천한 것들이 있는 옷도 마다하지 않고 이 옷을 입고 에랑이를 만나러 가게 되죠. 자, 그래서 뭐예요?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단은 만남을 딱 갖고 이제 뭐 서로 속닥속닥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방자가 목소리를 변조한 채 에랑이 집에 숨어있는 에랑이 집에 숨어있는 비장을 욕보이는 장면. 참고로 그 장면이 우리가 보는 딱 이 장면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갑시다. 지문 부분 바로 갈게요. 참고로 잠깐만, 이렇게 됐어. 방자놈이 언성을 변하며 하면서 작품이 시작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지문이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앞부분의 줄거리 문제 푸는데 관계는 없었다는 얘기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이 장면이 똑같이 이 장면에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일 거야. 자, 아무튼 갑니다. 방자놈이 언성을 변하여,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를 크게 바꾸고 고함하며 들으면서 불 켜놓고 문 열어라! 황문 보령은 내가 막으마! 하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척을 합니다. 소리하니 저 여인 놀라는 채 일신을 떨면, 자, 이런 거 잘 봐야죠. 이런 게 디테일 싸움이잖아. 여인이 놀라는 채 그리고 일신을 떨며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일단 이 채라고 봅니다. 그죠? 왜? 이 여인은 누굴 말하는 거거든? 에랑이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안에서 소리를 듣던 에랑이 채를 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척을 했다는 얘기지. 지금 에랑이가 정말로 놀랐거나 정말로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떠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방자를 조롱하기 위해서. 아니, 방자래. 배비장을 조롱하기 위해서지. 덜덜덜 떨면서 장난을, 연기를 시작하죠. 하면서 황황합니다. 황황하는 건 당황하는 뜻입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방자놈이 한 번 더 언성을 높여가지고는 욕이롭고 고의한 연, 내 몸 하나 움쩍하면 문 앞에 신내짝 떠날 날이 없으니 라고 했어요. 자, 또 두 번째 포인트. 방자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무슨 뜻이야? 내가 집에서 몸을 비우기만 하면 왜 신발이 내 짝이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켤레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두 켤레. 그러니까 총 신발이 4개의 덩어리가 있다는 얘기일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방자의 이 말은 뭐야? 왜 자꾸 바람을 피워? 그치? 바람 핀다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잡으려고 지금부터 뒤질 거야 라는 사인을 주는 거죠. 그죠? 자, 하면턴 신발 내 짝 떠날 이 없다 무슨 뜻이라고요? 딴 남자랑 바람 핀다 뜻입니다. 해석해 주시고, 아무튼 그러고 있으니 어느 놈과 둘이 미쳐서 두런두런 하느냐, 이 연놈을 내가 한 주먹에 쇠골 박살할라 다 부셔버릴 거야 라고 말하죠. 장담하고 그러면서 들어오니까 배비장은 혼겁하여 황황하나. 즉 이번에는 요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 배비장은 황황하고요 혼겁합니다. 혼이 더 나서 겁이 났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이런 걸 왜 찝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문을 읽어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자연스럽게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 뭐, 이 두 개는 대립되는 짝의 부분이잖아. 그치? 둘 다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한쪽은 놀라는 척을 하고 있다는 거, 한쪽은 정말로 놀랐다는 거. 그래서 이 구조를 보자마자 아, 지금 이거 연기 들어간 거구나.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분침 땡기는 요소예요. 그죠? 오케이? 위, 작비, 출친, 뭐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특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기억에 나타난 놀람은 정말로 놀란 것이 아니지만 니은에 나타난 놀람은 진짜로 놀란 것이다. 이게 선택지가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읽으면서 차이점을 느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덜덜덜덜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홍급해서 황황이지만 외문집이야. 집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그 문이 하나밖에 없는 집으로 유인한 것도 참고로 이유가 있죠. 이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할 수 바이었어. 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알몸으로 입을 쓰고 여자더러 이러는 말이 부끄러운 모습이죠. 지금 알몸이었어. 참고로 여기서 이 배비장이 얼마나 그치? 뭐 하다는 얘기야? 표, 리, 부, 동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들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는 실체는 알몸이에요. 알몸이라는 얘기는 지금 참고로 에랑이한테 남편이 있는 설정이잖아. 그치? 그러면 배비장은 유부녀를 겁탈하라고 한 거야. 이해됐나? 오케이? 유부녀를 통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현대사회에서도 범죄, 잠깐만, 간통죄가 표시됐나? 나 잘 모르겠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하지만 나쁜 짓이잖아. 그지? 상상도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아무튼 간에 이게 유부녀를 통간을 하고 있으니 실제로는 이러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 배비장은 또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이 있는 말, 죽어도 문자는 쓰는 것이다. 야장, 과반의 내호, 개본, 하니, 호령자는 수야오. 그죠? 뭐예요? 그 와중에 문자를 쓰고 앉았어요. 근데 문자의 내용은 이거예요. 야장, 이 깊은 밤에, 과반, 절반이 지나갔는데, 그럼 뭐예요? 이 늦은 밤에라는 뜻이겠죠? 이게 치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는 거야. 이 늦은 밤에, 내호, 개문, 내호, 와서 부르면서 개문, 문을 여는 자는, 됐지? 문을 열고 호령자, 어렵지 않죠? 호령하는 자는 수야, 누구냐? 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야, 이 늦은 밤에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하면 묻는 거죠? 별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쉬운 얘기를 일부러 문자를 쓰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조롱의 요소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짝에서 웃음을 웃게 되는 것이니까요. 됐죠? 또 대립되는 짝이었어, 결론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것 좀 자꾸 눈치채세요. 문제 내기 참 좋은 포인트들이 너무 많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겉으로는 문자 쓰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여자를 후려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다? 표리부동한 인물이라고 한다. 알고 있지? 체크해 주시고. 아무튼 계속 갑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여인이 대답을 하길, 오가 출두천이요. 뭐예요? 오가 우리 집에 출두, 그러니까 머리가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우리 집 서방님이란 뜻입니다. 내 남편이에요. 그게 본분한군이요. 성품이 어떠한고? 뭐요? 당신이 그 사람이 본 남편이야? 어떻게 성품은 어떤 스타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성정은 제일 악남으로, 미련하기는 도척이고 기우는 하우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근데 다 뻥이죠. 오케이? 다 지어낸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진심이 아닙니다. 아무튼 미련하기로는 도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녀석이다 라는 뜻이고,
기운이 한국 같다는 얘기는 힘도 쓸데없이 좋다라는 뜻이고, 술 즐기고 새암 발라. 새암은 샘이란 뜻이야. 시샘이 많다는 얘기는 질투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딴 남자 용서할 리는 없다는 뜻이죠. 샘이 질투심이 많아서 지 마음에 화를 내면 백주 발검. 백주 되는데도 검을 뽑아 들고 칼쓰기를 홍문영의 번쾌 방패 쓰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번쾌라는 사람이 참고로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그 초한지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패를 잘 썼다고 해서 방패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칼과 방패를 잘 쓴다. 무기를 잘 쓴다는 얘기지. 또 상산의 조장이 장창을 쓰듯. 됐죠? 지금 여기서 보면 참고 고사를 인용하는데 그 고사의 내용이 뭐라는 거지? 초한지의 내용과, 야 설마 조자룡을 모르진 않겠지? 삼국지죠, 그죠? 그래서 초한지나 삼국지 같은 당대에 유행했던 소설들의 요소를 이용해왔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고사 인용하면 뭐 옛날 옛적에 훌륭한 성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치? 중국 옛적으로. 근데 이거는 소설의 부분에 가져온 거야, 그쵸? 특색 있음, 체크. 너무나도 대중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아무튼 야씨 장난 아니야. 그래가지고 공중용검 휙 찌르면 메모라도 쇄골 복자를 쓸 수 있고 철벽이라도 떨어지니 그대 말고 옛날 장비 복판 때는 범간장달이라도. 오케이? 장비도 여러분들 유비관우 장비할 때 그 장비입니다. 오케이? 장비에 복판을 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비를 배반하고 장비를 칼로 찌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범강장달이라도 살아보긴 틀렸으니. 오케이? 불쌍한 그대의 목숨 나로 하여 죽게 되니 내가 죽고 살릴 터면 그 안이 살려줄까?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막 고사 인용해가면서 상대방이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당신은 아주 큰일 났다. 장난 아니다. 배비장은 애거를 하죠. 옛날에 진국녀는 형가의 큰 주먹에 손에 잡혀 죽을 진왕을 탄금하여 살렸으니. 역시 배비장도 똑같이 뭘 들고 와요? 고사를 들고 오죠.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진날의 궁녀 얘기입니다. 진날의 궁녀. 봐봐. 이 두 개도 세트 아이템이지. 지문 자체가 세트 아이템이 너무 많아. 그래서 대입장은 아니고 이거는 공통점 요소죠. 두 사람은 모두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야. 그쵸?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 나온 영웅들처럼 너무 힘세고 무서운 사람이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었고, 이 배비장이 말하는 진국녀는 남자를 살려낸 여자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진국녀처럼 날 좀 살려달라라고 말하면서 남자도 의사네요 날 살리게, 제발 덕분 날 살리게 말하면서 뭐 했어요? 웃음거리가 되고 있죠. 지금 단순히 남자한테, 방자한테 돈 주고 이 여자 어떻게 한번 후려보려고 하고 왔던 사람이 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문 속에서 대립되는 요소, 상응하는 요소는 뭔지 짝을 잘 보시고. 자, 가봅시다. 그러니까 저 계집이 흉계를 꾸밉니다. 큰 자루는 언제 하나 두었던지 라고 돼 있어. 자, 갑자기 능구없이 집에 큰 자루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얘들아, 큰 자루라는 건 여러분들 왜 쌀포대 같은 가마니를 말하는 건데, 쌀포대 가마니를 집에 두냐? 방 안에 두냐?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이게 있었다는 얘기는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자랑 짜고 데미장을 이렇게 엿먹일 준비를 했다는 뜻이죠. 하고 그 아구리를 머리를 벌리면서 여기나 드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쌀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거기는 왜 들어가라고? 그리 들어가면 자연 살도리가 있을 테니 어서 밥이 드시오. 배비장이 절에간 색시 모양이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생 못하고 들어갔더니 그 계집이 배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 자루 끝을 모두어서 싹 묶어가지고 상투에 감아매어 등잔 뒤 방구석에 세워놓고 불을 탁 켜놓고 대기. 이제 저놈, 방자도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그치? 저놈은 누구? 저놈은 스토리 잘 보세요. 이 저놈은 누구야? 방자야. 까리? 체크해주시고. 방자가 싹 들어가면서 사면을 둘러보면서 저 방구석에 서여둔 건 뭐야? 물어보죠. 그것을 하나 부어타려고 그러세요. 이년아,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할 것이지 반색이 뭐야? 주리방망이 목을 맛을 보고 싶어서. 지금 다 위협하는 거, 일부러 위협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검은 거에 세 줄 달아 세웠습네.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기 안에 있는 거 검은 건데 이번에 줄을 새로 한번 맞춰가지고 보관하려고 저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저놈이 뭉치는 체하고. 자, 이것도 어휘력이죠. 뭉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개무식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야. 대충 넘어가는 척하면서 검은 거야? 쳐봐야지 그러면 하면서 대꼭지,
담뱃대 꼭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방대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긴 거. 그치? 곰방대 여기가 쇠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걸 탁 들고 그 끝에 물로 배부른 통을 툭 칩니다. 그랬더니 통 하고 쳤더니 배비장이 질색하여 아프게 천장없어요. 지금 장난치는 겁니다. 그죠? 톡톡 건드리는 거야. 아무튼 쇳덩이로 말린 거다. 아프지? 근데 안에 검은 거 있다고 썼으니까 나름대로 박자를 맞춘 거죠. 자루 속에서 띵띵띵띵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한 대 툭 맞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웃기는 게 야, 검은 거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내고 있다는 장면에서 사람들은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겠지. 지금부터는 배비장이 꼴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신나게 깔려만 남은 거예요. 자, 아무튼 그리고 배비장 현재 무서운 상태고 모르는 상태예요. 아무튼 띵띵띵 했어요. 오우, 그 검은 거 소리가 웅장한데 대현을 쳤으니까 소연 부분 한번 쳐볼까 하면서 이번에는 코를 친 거예요. 자, 맨 처음 어디 쳤다고요? 맨 처음에 여기 통 친 거야, 배 부분. 그러니까 띵띵띵띵 했어. 근데 이번엔 코를 팍 하고 친 거야.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 보이잖아요. 그죠? 빡 쳤어요. 그럼 겁내 아프잖아. 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이번엔 뭐예요? 뚱뚱뚱뚱뚱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래 소리를 내니 검은 건 이상해.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거 이상한데? 지금 뭐예요? 다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중이지. 자, 그럼 이런 식의 방자이들을 뭐라고 하죠? 의문스럽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단어도 좀 알아두자고. 다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 혼내는 맛을 좀 즐기고 있는 중이죠. 탁탁 치고 있습니다. 웃기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계집도 대답을 합니다. 아, 무식한 말 하지도 마오. 옛적에 여하시 쪽에 생황 오음육류를 내실 적에 궁상각치호를 청탁으로 올려오니 상청운도 화답이랍네 라고 해서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옛사람들의 고사를 또 인용해서 원래 목소리는 윗부분에서 나는 법이야.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위에서 나는 법이야 라고 설명하면서 넘어가는 중이에요. 자, 이놈은 옳게 됐는데 그래 네 말이 맞구만. 세사는 금 삼척이요 생에는 주일배라. 세상의 일은 금 삼척 석자만한 가야금 사이즈만 한 거고 생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 1배 한 잔의 술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세상 일은 가야금 한국조와 같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한 잔의 술과 같으니 자, 가야금도 있겠다. 내 마누라도 옆에 있겠다. 그럼 뭐예요? 술 한잔 하면서 노래나 좀 들어볼까? 하면서 사정 강상월이요 동각 설중매라. 그지? 강상에는 월 달이 떴고 설중 눈 속에는 매화가 폈으니 술 한 잔 날 권하고 줄을 골라라. 오늘 밤은 한번 놀아보자 라고 말하면서 자, 검은 거 꺼내 준비해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자, 꺼내는다는 얘기죠. 이거 얘기는 오케이. 그러면서 내 소피하고 올게. 뭐야?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봐. 일부러 자리를 뜨는 거예요. 하고 문 밖에서 기척없이 귀를 기울이고 엿듣습니다. 누가요? 방자가. 됐죠? 계속합니다. 배비장은 자루 속에서 가만한 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위에 붙여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나와요. 여보, 걸자가 그놈이라는 뜻인 건 알고 있지? 그놈이 검고를 주워는 수가 분명히 내어볼 듯하니 뭐예요? 나를 꺼내볼 것 같으니 다른 데로 나 좀 이사시켜줘. 근데 그 와중에 자기가 옮겨가는 걸 이사시킨다고 표현하고 있어. 이것도 뭐예요? 나름대로 해학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지금 이게 이사가는 상황이 아니잖아. 몸을 딴 데 숨기는 거지, 그치? 이해됐나요? 만약에 이런 공간이 있다 치면은 지금 뭐 이런 식의 자루에 있다가 저 뒤에 있는 한쪽으로 옮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근데 방은 어차피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가죠. 자, 이사시켜줘. 저 여인 거동 보소 체크해야 돼. 이런 장면이 뭐라고? 판소리 개소리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야.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 뭐뭐 보소 이런 식의 표현들은 판소리 개소설에서 판소리 사설투에 원래 창자가 추임새처럼 넣는 말들인 거야. 제전 보소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런 게 여기 삽입되어 있다는 거. 체크. 아무튼 어디 갔어? 거동보소 윗목에 놓인 피나무 괴짝을 열고서는 이에 나바 비듯이요. 배비장은 괴를 보고는 문자는 놓치하고 쓰던 것이다. 그 와중에 문자를 놓지 않고 있대요. 뭐예요?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그 와중에도 문자를 놓지 않더라. 지금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요 구절은 결국에 누가 말하는 거야? 서술자가 말하는 거지. 서술자가 배비장 너무 역지만 말이었나? 저 시액 좀 봐라 라고 말하는 거니까 서술자의 개입이잖아.
그치? 도소에서 판소리 개수설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고 서술자의 개입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판소리의 특징들 아닌가? 체크해야만 하는 요소가 맞지? 아무튼 그러면서 문자를 씁니다. 최대 괴소하니 하이 은신고. 아 쓸데없이 말이 길러가지고 쓰네. 최대 몸이 크다고요. 괴소 괴짝이 자그만하다고요. 내 몸보다 괴짝이 더 작은 건데 하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은신 몸을 숨기는 걸. 그렇죠? 저 괴집이 말합니다. 그 괴가 밖에서 보기에는 저렇게 좁아 보이지만 속이 넓어가지고 은식 스물만도 하니까 잠만 말고 빨리 드시오이. 데뷔장은 할 일 없이 괴문 열고 두 눈 감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굽도접도 못해요. 되게 불쌍하죠? 몸을 굽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몸을 완벽하게 접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몸을 곱성거리고 생각하죠. 아유 한심하고 아유 서러운지고 이놈의 흉계를 누가 알리. 나이 같은 호생 남자 귓줄이 고운대기로 누구를 원망하리. 그렇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한자성어로는 수원 수구라고 하는 그런 장면. 지금 뭐예요? 자책과 한탄이 나온 장면이죠. 인물의 심리니까 체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고요. 아 젠장 내가 왜 일찍 그러는 거야. 다시 저희 유인은 괴문장을 잡고 이번엔 쇠색 뭐예요? 자물쇠같이 차버렸어요. 이제 함정에 든 범이요 무얼 안에 든 물고기죠. 목 도망갑니다. 답답한 귓줄 중에 어떻게 살리. 이렇듯 자탄하고 있는데 저놈이 다시 들어왔죠. 방자 들어왔습니다. 아이씨 아무도 흥분 없다. 내 아까 절로 눈이 감겨가지고 꿈을 꾸니까 이 백수 노인, 백수는 머리가 하얗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공무도어가 기억나나요? 거기서 백수광부 얘기 알죠? 머리가 하얗게 센 어떤 노인이 나를 불러서 말을 했어. 야 니네 집에 검은 고랑 혹시 피나무 괴짝이 있느냐. 둘 다 데뷔장에 숨었던 애들이지. 지금 이거 말장난치는 겁니다. 아무튼 있냐라고 물으시기로 내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가로되 금신이 혈입 괴중하여 뭐예요? 어떤 금신이라는 게 뭐냐면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쇠신 같은 거야. 아무튼 금신이 거기에 들어왔다. 그래서 혈입 괴중 괴짝을 안에 들어가서 무수 장난 수없이 많은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장난이지만 난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괴가 유죽여 가망이요 무죽여 가흥이라. 유 있다면 흥할 것이고 무 없다면 잠깐만 거꾸로 맞네. 유 있으면 망할 것이고 무 없다면 흥할 것이다. 그만하죠? 역력히 현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괴짝을 불에 소화하리라. 자 이제 괴짝으로 넘어간 단계에서 이 괴짝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야 불질러야겠어. 저거 태워버리자. 지금 이제 덜덜덜 쫄기 시작한 상태일 겁니다. 됐죠? 참고로 우리가 보는 집은 딱 여기까지인데 자 이제 보조자료를 잠깐만 볼게요. 그리고 보조자료가 없는 사람은 이거 지문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데 잠깐 없는 사람 잠깐 손 좀 들어봐. 좀 많네. 기다려봐. 혹시 선생님이 인쇄하는 게 있나 딱 볼게.
무슨 말을 했을지는 녹화가 돼 있을 테니까. 자, 없는 사람 누구였지? 수준 들어가자. 다시. 여기. 저 업로드 하면 큰일 나는 내용이야? 아니, 안 했습니다. 안 했어? 오케이. 또 누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자, 선생님 급한 대로 1부분만 이제를 해온 사람도 있을 거야. 자, 계속 가볼게요. 이 장면이 이제 이어지면서 결말까지 이어지는 라스트 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베비장전이 연기 작품으로 등장한다면 선생님의 가능성을 보는 쪽은 이쪽. 오케이? 이 마지막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 좀 봤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좀 보겠습니다. 자, 다 여셨죠? 어디를 열어주시냐면 베비장전 첫 번째 연속으로 되어 있는 그 지문에서 쭉 넘기다 보면 페이지가 192페이지. 미안. 베비장전 두 번째 녀석으로 보자. 자. 어디 갔어? 그냥 첫 번째 거로 봅시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아니다. 미안해.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제대로 봅시다. 이거 페이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그 베비장전이라는 보조 자료가 총 2개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 두 번째 녀석에서 열어서 418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아니지, 417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 좀 열어줄게요. 41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표현. 사장님, 장면 2로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다 찾으셨죠? 자, 여기서부터 지문의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이 이제 불을 질러버리자 이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있는 베비장은 탄식하였다부터 읽으면 됩니다. 가자. 베비장은 탄식을 합니다. 이젠 화장이가 어찌하면 좋은가 하는데 그 와중에 계집이 악을 씁니다. 조상 쪽부터 내려온 가물인데 무슨 놈의 억기신이 있다고 그걸 불순하게 말도 안 돼요 하면서 말리고 있죠. 이년아 너 못 살겠다. 난 저 욕괴를 가지고 나갈 거야 하면서 연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내가 이 괴를 덜컥 어깨에 걸머쥐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괴집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임자가 이거 어깨를 가져가면 난 어떻게 하면 난 망하란 말이오. 니게 뭐 놓겠어. 그렇지? 야, 그러면 한 토막씩 나누어 갖자 하면서 이번에는 커다란 톱을 가지고 와서 배짜기에 놓죠. 두 번째는 톱으로 절단하겠다. 불로, 이건 태움이죠. 태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베비장이 끔찍하게 놀랄 정도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계속. 자,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비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엉겁결에 글장 안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머서 미련도 하룻밤을 자도 빨리 상상을 쌓는다고 하지 않았소. 그 계집에게 괴를 가지고 다 죽으려 토막을 내면 못쓰게 되고 말지 않았소.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사내는 톱을 내던지면서 말하죠. 이거 봐 안에 귀신 들어왔잖아. 도생에서 인사가 되었으니 자, 안 되겠어. 불침으로 찔러버리자고. 세 번째, 이번에는 불침으로 불붙은 뾰족한 녀석으로 찌름이야. 태워버리고 잘라버리고 찔러버리고 난리도 아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불에 닿은 송곳이 베비장의 외편으로 싹 밀고 들어갑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보니 괴짝 속에서 베비장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 말장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장한 결심을 하고 악이라도 한번 써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아무리 무석하기로 눈에 소중하면 모른단 말이오. 어이구야, 저 귀신은 괴짝 귀신이 자기가 상할 줄 알고 미리 예고를 하니까 이 정상이 가였구나. 뭐요?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베비장의 눈엔 다 보이겠지. 그 괴짝 틈으로요. 아무튼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 중입니다. 정상이 과였구나. 그 몸을 상하지 않도록 안되겠다. 괴를 져다가 물에다 던져버려라. 네 번째, 그러니까 불침이니까 침이라고 쓸게요. 그냥 침을 찌르고 이번에는 물속에 침수시켜버리는 거야. 빠뜨려버리겠다. 자, 이런 식으로 괴짝에 들어가 있는 누구를, 이 베비장을 한껏 골려주고 있는 희화화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던져버리라 라고 말하죠. 자, 사내는 질방을 걸어 괴짝을 쥐고 있으니까, 괴짝은 원래 네모나니까 거기에 이제 끈을 매가지고 이걸 짊어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얼마씩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서죠. 그게 뭐야? 이게 바로 업괴라는 것이야. 업괴, 그 귀신 듣는 귀짝이야. 그 괴를 나한테 팔아라. 그러시오.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그치? 전부 다 작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장 연복이는데 동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내는 괴짝을 져다가 이번에는 어디다 뒀어요? 사또가 있는 동원 마당에 딱 놓고 물에 던지는 듯 말하면서 괴 틈으로 물을 부으며 흔들죠.
딱 선생님 이거 보니까 딱 그거 생각나던데 여러분들 왜 무한도전 에피소드 중에 왜 유재석을 속여가면서 봉고차에 태운 척하면서 헬기로 속여나가는 딱 그 느낌,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확하게 그게 배비장전의 코드라고 생각하거든. 자 아무튼간에 참고로 무한도전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전통극 요소를 가져온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왜 쓰레기 봉투 갖다 버리는 에피소드 있었잖아, 그치? 왜 상대방의 집에 쓰레기 봉투에서 해골마크 붙여가지고 왔다는 에피소드, 그게 바로 이름이 우애 깊은 형제였을 거야. 그거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에서 가져온 코드거든.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옮기는 거. 지금 여기 배비장전에 있는 요소도 거기서 썼을 거야, 그치?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대며 웃는데 그 안에 있는 웃음의 에피소드는 실은 우리 선조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아무튼 막 속입니다. 와! 괴쪽 귀신 너는 들어라. 이 파도에 띄울 테니 천리길을 떠나거라. 배비장은 생각합니다. 벌써 괴짜가 물에 뛰었나봐. 나 죽었나봐. 하면서 단식을 하죠. 아이고 이 물속에서 죽는다고 한들 명나수 아니어든 불월의 소절이고 오광수 아니어든 자서의 충전이 되니까 그 와중에 멋진 성현들의 예를 들고 있어요. 자기는 참고로 여자 탐하다가 알몸으로 갇혀있는 주제에 그치? 뭐 충신들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름 없고 남 모르게 죽게 되니 이런 때 배가 지나가면 목숨이 날 수 있으란 말 하는데 얼마 후 그 밖에서 연기하는 거야 전부 다. 어기여차 하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거 뱃소리입니다. 배 노젓는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는 물론 사령들이 지어서 하는 배전 소리였어. 옆에 있는 그러니까 그 왜 암행어사 출동할 때 출동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치? 그 애들이 쫙 줄 서가지고 그렇게 연기하는 겁니다. 배비장은 근데 그 짝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옆에 배 지나간다. 나 좀 살려줘!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야겠죠? 거기 가는 배 어디로 가는 배란 말이오? 제주도 배요. 어렵지만 이 배짝 좀 실었다가 죽을 사람 좀 살려주시 않겠소? 뱃속에서 소리가 난다고? 이상한데? 야 우리 배 부정 탄다 이거. 야 상한대로 밀어버리자. 야, 노로 이렇게 싹 밀어버리는 거 멀리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하다가 아이고 난 사람이니까 부디 살려주세요. 어디 사는데? 제주 살아요. 아이고 제주도라는 곳이 미색의 땅,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은 땅이던데 그래서 여러분들 삼다도라고 하죠. 여자, 돌, 바람, 그치? 아무튼 분명히 너 유부녀 통간 같다 그지? 이랬구나. 뭐야 자백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예 맞아요. 우리 배에는 부정이 탈까 못하게 했고 내가 그 대신 배 문짝을 열어줄 테니까 헤엄을 쳐서 가. 근데 이 물은 참고로 짠물이거든.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 테니까 눈을 딱 감고 수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짝을 딱 열어주죠. 사공이 새를 덜커덕 열어놓자 배비장은 알몸으로 쑥 튀어나와가지고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와락 두 손을 짚으며 허우적. 지금 참고로 이건 어디? 사또의 수령이 앞마당입니다. 여러분들 왜 뭐 친한자 이런 데 보면 동관 사또가 여기 떡하니 앉아있고 여기에 이제 사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서있고 이렇게 서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죄인이 대령하고 있는 중이고 오케이? 딱 여기 있는 거예요 배비장. 참고로 뭐를? 알몸으로. 그래서 알몸으로 뒤에서 나와서 어프 하면서 소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한참 이 모양으로 헤엄쳐 가다가 동원 대또리라고 머리를 빡 하고 부딪혔어요. 배비장은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니까 눈을 떠버렸죠. 자세히 살펴보니 동원은 사또가 앉아있고 전후좌우에는 관속들과 기생들 노비들이 늘어나서 웃음을 참다고 두 손으로 입틀막을 하고 있네요. 사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무슨 일이야? 맞아? 배비장은 어이가 없어 고개를 푹 쓰그리며 이 작품의 끝입니다. 오케이? 되게 재밌는 건데 다들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죠? 아무튼 간에 배비장을 놀리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뭘 풍자하고 뭘 생각하는 건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죠. 그쵸? 참고로 여기서 조심하실 것 우리 맨날 공산탈춤 배우고 하일별신굿 배우고 이럴 때 뭐 양반의 어떤 블라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나타나는 배비장은 양반이거나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쵸? 작품의 어떤 사회 계층에 대한 비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능에 휩싸인 인물이야 배비장. 본능에 이성을 잃어버린 거야. 즉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이성의 끈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통쾌하게 보여주는 한바탕 웃음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그 작품이 끝나는 지점까지 연결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나오면 즐거운 마음으로 풀어주시고 풀 때 해결해 주셔야 될 건, 읽어주셔야 될 건 아까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지만 지문 속에서 나타나는 대립항들 이런 걸 챙겨가면서 또 하나 더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판소리계 소설들의 특징이 드러나는 장면들을 체크해가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배비장전 먼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데뷔장을 마무리 짓고 나면 이제 참고로 이제 현대 소설로 넘어갈 차례인데 현대 소설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손 쉬었다 갈까요? 잠깐 숨 좀 돌리고 뒤쪽에 있는 것도 툭툭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쉬어갈게요.